4월 18일 오전 전쟁 보도입니다. 러시아군 차량 손실이 3,000대를 돌파했다는 외신에 전 세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4일 기준 오릭스를 포함한 각종 매체에서 러시아군 차량 피해를 종합해본 결과 총 284대의 러시아군 차량이 우크라이나에서 손실됐다고 보도됐습니다. 영상으로 공개된 차량이 이 정도면 실제로 입은 피해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은 러시아군의 핵심 전력이라 할 수 있는 기갑 장비가 지속적으로 파괴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러시아군 차량 중 기갑 차량 손실은 총 2,884대 중 전차 505대, 장갑차 880대로 총 손실량의 절반에 달합니다. 밀리터리 밸런스 2020년 기준 러시아의 주력 전차는 약 2,800대로 러시아는 이번 전쟁에서 약 20%의 전차 전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연명성이 무색하게 그야말로 비참한 손실이라고밖에 할 말이 없는데요. 한때 미국을 뛰어넘는 세계 최강의 기갑으로 명성 높았던 러시아군의 기갑부대는 미국은커녕 이제는 우크라이나의 흑토조차 넘지 못한 채 처참하게 가라앉고 있습니다. 이런 러시아의 기갑부대의 실패 원인을 분석해본 결과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러시아군의 기갑부대의 문제점은 바로 운영자의 문제와 장비의 문제가 골고루 뒤섞인 말 그대로 개판 5분 전의 막장 상태였습니다. 일단 러시아군은 기갑 장비 운영이 기본인 제병 협동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러시아군의 포병은 제대로 된 핵심 표적조차 선정하지 못한 채 눈에 보이는 고가치 표적만 무차별로 사격했고 전차와 장갑차는 포병의 어모조차 받지 않은 채 일렬로 진격했습니다. 그러던 중 기습 공격으로 선두 차량이 파괴되자 오도 가도 못한 채 허둥지둥하다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싸워보지도 못하고 격파당했습니다. 물론 도망칠 기회가 없던 것은 아닙니다. 재빨리 후진해서 위험지역에서 이탈하고 우회지역을 선정해 기동하면 생존 확률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전차는 이런 회피 기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변속기 성능 부족으로 후진 속도가 끔찍하게 느리고 이마저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게 밝혀졌기 때문인데요. 보신 자료는 러시아군의 연례 행사인 탱크 바이애슬론의 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사격을 끝나고 후진하는 전차가 심하게 요동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러시아군 전차는 후진 시 밖에 전달하는 힘이 강해 진흙과 같은 지역을 쉽게 탈출할 수 있지만 반면 후진 속도가 끔찍하게 느립니다. 이는 전적으로 러시아 기술의 문제라 할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구소련제 장비를 운영하는 체코의 경우 미국제 변속기로 교체해 훨씬 강력한 후진 기능을 가진 T-72 엠퍼 전차를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 바로 APS의 부족인데요. 이번 전쟁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전차는 T-72 B계열 전차입니다. 그런데 이 전차들은 제대로 자신을 보호할 수단조차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능동보호장치인 APS조차 제대로 탑재되지 않았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2021년부터 T-72 전차는 아레나 APS가 탑재됐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전쟁에서 파괴된 T-72 전차는 아레나는커녕 비슷한 장비조차 탑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APS를 탑재했더라도 타버텍 공격 방식인 제블린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제블린 공격을 피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원격 조종 포탑인 RWS를 이용해 제블린 사수를 수색해 공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APS도 제대로 탑재되지 않은 T-72가 RWS를 탑재했을 리가 전무합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차장이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포탑에 올라 기관총을 잡아야 하는데요. 하지만 시야가 좁은 전차장이 제블린 사수를 찾아서 공격할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 전차는 그야말로 자신을 방어할 수단이 아무것도 없던 것이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역시 진지하게 검토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군 역시 전차에 대한 보호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주력 전차인 K1 계열 전차에는 APS가 부착되어 있는 전차가 없습니다. 그나마 K2 전차에는 소프트킬 APS가 탑재되었는데요. 하지만 이마저도 회피할 확률이 적어 완벽한 방어 장비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바로 북한과 중국의 대전차 전력 때문인데요. 북한은 러시아제를 복제한 불세2, 불세3와 같은 대전차 미사일을 보유 중이며 중국은 홍젠 대전차 미사일을 자체 개발했습니다. 특히 홍젠 12 미사일은 중국판 제블린으로 타버텍 공격 방식을 탑재하고 있어 우리 전체에 치명적입니다. 게다가 그리 비싸거나 관리가 어렵지도 않아 이번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블린을 넘겼듯 중국이 북한에 넘기기 참 좋은 무기이기도 한데요. 따라서 대전차 미사일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트로피나 아이언피스트 같은 하드킬 APS를 자체 개발해 배치하거나 우리 전차에 접근하는 적보병을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는 RWS가 꼭 필요합니다. 다행히 APS의 경우 이미 KAPS를 개발했고 이를 좀 더 안전하게 개량 중이며 RWS 역시 개발되어 수출용 장비에 탑재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장비들이 우리 군에 배치가 늦어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예산상 우선순위에서 다른 사업들에 밀려 적절한 예산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증명됐듯이 전차의 APS는 예산이 있으면 진행하는 옵션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가 됐습니다. 이상 꺼리투브였습니다.